시너지 51쪽 유형 8번부터 계속 이어갈게요. 자, 명제의 참, 거짓, 삽변이야.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참인 명제는 어떻게 돼? 네가 참임을 직접 증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보기 하나하나 보는데 증명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사실. 그렇지? 그러면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운 거는 어떻게? 우리 별다른 고민 없이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겠죠. 그치? 직관적으로 판단되면 직관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거짓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뭐 찾는 거야? 발레를 하나 찾아서 들어주면 되겠지만 생각이 안 날 때는 그거 찾는다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겠지? 충분히 연습 많이 했으면 우리가 웬만한 거는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자,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기 힘들 때, 참, 거짓이 직접 판단 안 될 때는 어디서? 진리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들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참임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직관은 말 그대로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확실치 않고 아리까리한 것들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거짓이라면 발레를 찾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P이면 Q이다가 판단하기 힘들 때는 뭐다? Q이면 P라는 배우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참 거짓 판단하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발레를 찾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일단 발레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의심부터 해야 되지. 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어야지 발레를 찾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의심조차 없이 나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하면은 실제로는 틀리고 발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항상 어떻게 봐야 돼? 세상을 삐딱하게 보시라고요. 부정적으로. 그지? 믿으면 안 돼, 보기들을. 무조건 다 의심하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면, 발레가 안 보이면, 또는 명확하게 꽝하게 보이면 참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보기들 중에서 내 판단이 틀리거나 아리까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것들 분명하게 나올 때마다 정리하셔야 돼.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7번 볼까? 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제곱 1이면 뿔마 1이지. 요거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이거의 진리집합은 1이야. 이렇게 포함하게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따라서 얘는 그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꾸로 역을 만들면 어때?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이지. 오케이. 따라서 명령은 거짓. x제곱이 1보다 크면 x는 1보다 작습니까? 누가 봐도 거짓이지. 발레 바로 보여 안 보여? x의 2집을 하면 되겠죠. 2의 제곱은 1보다 큰데 2는 1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렇죠? 9의 배수면 3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9의 배수는 저절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9, 18, 27, 36 이런 것들 다 3의 배수니까. 참.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는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삐딱하게. 더해서 2 이상인데 둘 다 1 이상이 아닌 거 있겠죠. 뭐하고? 3하고 2분의 1하고 더하면 2보다 크지겠지만 둘 다 1보다 크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렇지? 발레가 될 수 있겠죠. 삐딱하게 보면 발레도 찾을 수 있어. 됐지? 따라서 그지? 5번 x 더하기 y가 짝수면 자연수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짝수면 x, y 모두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삐딱하게? 그지? 왜? 더해서 짝수 되는 거는 1하고 3도 있죠. 더하면 4짝수지만 둘 다 짝수입니까? 아니죠. 발레. 그지? 이제 쌤 별거 아닌데? 자, 쉬운 것들이라서 그래. 좀 더 헷갈리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269번 한번 볼까요? A가 B보다 작고 B는 0보다 작으면 A제곱, B제곱, A제곱이 더 커진다. 참이야, 거짓이야? 음수 쪽이죠. 음수 쪽이면 더 작은 게 절대값은 어때? 크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삼일 되는 거잖아.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더 크지니? 양수 바뀌면서 얘가 더 크지겠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런 거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참. 두 번째 봐. 이거 어떡할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A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잘 모르겠어.
모르겠지. 모르겠지. 어떡할까 이거. 자 이거는 뒤에 이제 부등식의 증명에서 나오는 거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를 뺀 결과가 0보다 크나 같은지 작은지를 보는 거였잖아. 그치? 크기 비교는 대소 비교는 빼는 거야. 비교할 때 여기에서 뭘 빼는 거야? 이걸 보겠지? 얘 크기 비교할 때, 자, 절대값 쓸 때는 뭐 하면 된다? 1. 원래 크기 A와 B의 크기 비교할 때는 A에서 B를 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있거나 뭐 했을 때는 루트 했을 때는 뭐 해서 뺀다? 제곱해서 빼도 된다. 단 그러려면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제곱해서 뺀다고 했어. 기억나니? 나중에 뒤에 설 거야. 자, 두 수나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한 놈에서 다른 걸 빼서 그게 0보다 크면 A가 크고 0보다 작으면 B가 크고 뺀 게 0이 되면 AB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빼서 계산이 힘든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 했을 때는 그냥 뺀다고 해서 계산이 되진 않잖아. 그때는 뭐 해서 뺀다? 제곱을 하면 절대값도 사라지고 루트도 사라진다고. A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어때?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있을 때 제곱하면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 당연히 루트 A도 뭐야? 제곱하는 순간 뭐가 되니까? A가 되니까 절대값, 루트가 사라지겠지. 제곱해서 뺀다고. 근데 마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제곱해서 빼려면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돼. 왜? 봐봐. 음수일 때는 제곱하니까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었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빼자라고 했어. 기억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봐. 얘 둘의 크기 비교할 건데 뭐 해야 되겠냐? 루트 있어요. 절대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되겠죠. 그죠? 제곱해서 제곱을 빼자고. 자, 얘가 0보 크니 보자.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이죠? 그냥 얘가 없어도 되죠.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로 쓸 수 있고 절대값 B의 제곱이죠? 그냥 B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죠. 빼기, 얘는 뭐가 되니?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잖아. A제곱 A제곱 해도 나가고 B제곱 B제곱 나가니까 뭐 남아? 이런 분하면 합치면 절대값 AB로 쓸 수 있죠? 빼기 AB. 얘가 양수야 무수야? 여기 절대값 풀어야 되니까 AB가 0 이상이면 AB 빼기 AB니까 뭐가 되고요? 0이 되버리고요. AB가 뭐라면 음수라면 이거 물론 나오니 속에 든 게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이렇게 되겠죠? 됐지? AB가 음수인 상태에서 그럼 뭐야? 마이너스 2AB가 나오잖아. 그럼 AB가 음수고 마이너스 7 빼서 얘는 뭐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죠. 0 이상이 나오잖아. 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게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보다 크다. 제곱한 게 크니까 원래 것도 니가 더 크거나 같다. 참여 몇 시야? 참여량이 보이지, 그치? 참이 되니까 여기가 성립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되냐?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니? 항상 성립하잖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봤어. AB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얘는 무조건 얘보다 크다는 걸 살폈어. 얘는 항상 성립돼. 그럼 AB는 꼭 얘보다 작게 나타야 되나? 아니죠, 그렇죠? 거짓이겠죠. 자, 이거 니은 일단 봐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부등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너무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나면은 다시 요거 돌아와서 봐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방학 동안에 이 부분 잘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라서 하는 얘기야. 됐지? 간단한 걸로 봐, 이거. 세제곱이 8이면 A 2입니까? A 세제곱이 8이면 2입니까? 세제곱에서 8 되는 거 2밖에 없죠? 실수 중에서 2밖에 없습니다. 허수 중에서는 2개 돼 있지만 실수 중에 2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놈의 질집합은 얼마다? 2고 이놈의 질집합도 2니까 우리 어때? 같지? 그럼 여기 포함된다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변대는 뭐가 되냐?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봐봐 이것처럼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러면 안 하잖아. 내가 백날 2개 해도 니은이 참인지 글씨 헷갈리면은 결국 보기에서 기억 이것이냐 기억 니은 이것이냐 둘 다 있으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 찍게 되는 상황이 되나. 실컷 공부했는데 찍으면 그럼 무슨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기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문제 풀다 헷갈리는 보기들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됐지?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다 모르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돼.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야. 역시 너도 뭡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포함 관계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집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문제야. 결국 문제 한번 볼게. 별로 힘든 거 없습니다. 오, 문제수 많지. 많다는 얘기 무슨 말?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하다는 얘기. 어디 볼까? 276번 한번 볼까? 자,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대. 그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P와 Q가 지금 뭘로 나타냈냐? 부등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이들의 포함 관계는 수직선에서 찾자. 자, P부터 찾을게. 이거 풀면 어떻게 되니? P는 절대값 풀면 x 빼기 a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되는 풀었죠. 상수가 있으면은 절대값 풀면서 1하고 이걸 마이너스 1 갖다 붙였잖아. 그럼 x는 a-1 이상 a 플러스 1 이하 이렇게 보여졌다. 됐지? 자, q의 진입합 구해보자. 역시 x-2는 3 이하 마3 이상이 될 거고 2라면 x는 5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수익성 풀어야지. 얘는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1이고 뭐야? 이렇게 색칠. 이게 집합 Q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P 집합을 그려야 되는데 P가 어떻게 되도록? Q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Q 안에 이렇게 그려야겠지 P를. 맞니? 얘 누구 자리야? A-1. 얘 누구 자리야? A 플러스 1. 됐지? 그럼 봐요. A-1은 마1보다 더 크다. A 플러스 1은 5보다 작다. 마지막 뭐 확인 안 했어?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자, 이 등호 붙어도 돼요? 안 돼요? 둘 다 색출됐을 때는 둘이 포개져도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죠. 둘 다 색출됐을 때는 둘이 포함돼도 포개져도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겠죠. 자, 저희 봐. 맨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P고 Q야. P가 Q를 포함해야 돼. 근데 봐. 둘 다 이렇게 색칠하고 있으면 이 둘이 여기 와서 포개져도 P가 이렇게 포개져도 여전히 Q는 P 안에 들어있다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P고 Q야. Q가 P 안에 들어있을 때 둘 다 이렇게 색칠 안 돼 있어. 그러면 여기 P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도 여전히 Q는 P 안에 들어있다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여기는 색칠이고 여기는 빈 동그라미야. 그럼 만약에 P의 이쪽이 여기 와서 포개져서 이렇게 그려져도 여전히 포함관계 성립하죠. 왜? 바깥에 있어야 될 P가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Q는 포함 안 하고 있잖아. Q가 여전히 P보다 작죠. Q는 이걸 포함 안 하고 있고 P는 이걸 포함했을 쪽이니까 Q가 P가 여전히 크잖아.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쪽이야?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P 집합 이 부분이 여기 와서 포개지면 바깥에 있어야 될 P가 이 값을 포함 안 하는데 안에 포함돼야 될 놈이 그걸 포함하고 있으면 포함관계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속에 있어야 될 놈이 더 작아야 되는데 속에 있을 놈이 이걸 가지고 있고 이 값을 바깥에 있어야 될 놈이 이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포함관계는 깨진다고요. 그 얘는 여기가 포개질 수 없다는 얘기야. 포개질 수 없으면 등호를 못 붙이지. 니들은 다 어때? 포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
안과 밖 포함해야 될 집합과 포함되어야 될 집합이 둘 다 똑같이 색칠되어 있거나 둘 다 똑같이 색칠 안 됐을 때는 두 값이 포개져 있어도 괜찮아. 포함하거나 성립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하고 하나는 색칠 안 돼 있을 때는 바깥에 게 포함하는 거 바깥에 있어야 될 집합이 색칠되어 있는 거는 괜찮아. 근데 바깥에 게 빠져 있는데 안에 있어야 될 놈이 색칠되어 있으면 둘이 포개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두 값이 포개져도 되고 이 두 값이 포개져도 돼. 부모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 늘 저기서 실수가 나오니까 한 얘기야. 그럼 A는 0 이상이죠? A는 4 이하죠? 따라서 A는 0 이상 4 이하가 되어야겠다. 상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4입니다. 됐지? 제발 이거 언제까지 헷갈릴래? 헷갈리지 말고 해. 한 더. 자, 280번 봐. 이거 좀 어렵게 나온 거야. 어렵게. 근데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문제를 잘 보세요. 자, P가 2 이하, 6 이상이야. Q는 마이너스 5 이상 8 이하일 때.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not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점수인 발레가 5분일 때 말이 길다. 자,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점수인 발레.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5밖에 없다라고.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어디 있다? 아까 우리 했지? 얘의 발레가 위치하는 집합 찾았잖아. 자, 이놈의 발레는 뭡니까? 얘는 만족하지만, 맞지? Q의 여집합이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 여기지? 이 집합이 발레가 위치하는 집합인데 그 집합의 양의 점수는 뭐밖에 없다? 5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놈의 발레 중에서 양의 점수인 거는 5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놈의 발레는 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양의 점수는 5분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자, 이 집합을 구해봐야겠죠. 이 집합은 드모라 법칙에서 P와 Q의 합집합이 여집합이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도록 양의 정수는 5밖에 없도록 잡아주자고요. 됐지? 자, 그럼 뭐 하냐면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수직선 와야겠죠. 갑니다. P는 2 이하, 그 다음에 6 이상, 이게 P야.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5 이상. 쭉 오겠죠. 어디까지 와야겠니? A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만약에 봐봐. A를 여기까지 쭉 빼면 둘의 합집합이 뭐가 되니? 전체 집합이 돼버리지. 그치? 졸았냐? 끄덕인 거야, 준 거야? 중에 봐봐, 어려워. 발레의 영역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양의 점수는 5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맞니? 그럼 발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합을 찾을 거야. 수직선에서 P와 Q의 합집합인데 P는 2 왼쪽, 6 오른쪽, Q는 마이너스 5 오른쪽, 누군가의 왼쪽 되는 거야. 근데 그 A가 6보다 큰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두 집합의 합집합이 뭐가 되니? 전체 집합이잖아. 그게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지. 공집합의 원소 하나도 없게 되겠죠. 안 돼. 됐지? 혜린아. 자, 에이. 자, 그럼 어디까지 와야 되니? 만약에 봐봐. 이 Q라는 집합이 5를 넘어서 와버리면 합집합 안에 5가 들어오지. 그치? 그럼 그 여집합에 5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A는 어디까지 와야 되니? 5가 안 들어오는 데까지 와야겠죠. 그래야지 둘의 합집합이 뭐가 되고요. 둘의 합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집합이 될 거고 그 여집합이 발레가 위치한 영역들이 5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색칠도 누르자. 근데 그게 5밖에 없으려면 요 자리에 요 범위 사이 범위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발레의 영역이잖아. 이 집합이잖아 지금. 요 B급 친 게 P와 Q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그거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사이가 되는 거지. 여기에 뭐만 있다? 양의 요소는 5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있을 4는 저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A가 이 떨어질 때 4는 저기에 되겠죠. 그치? 4는 안 들어오고 여기에 5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A는 뭐와 뭐 사이야? 4와 5 사이인데, 자, 조심해. 항상 마지막에 뭐야? 등호 확인하셔야 된다고. 야, 여기 A가, 자,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요 A가 어디에? 4에서 이렇게 그려질 때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찾는 발레는 그거의 여집합이지. 둘의 합집합에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되면 들어가죠. 그럼 그 여집합에는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죠. 4보다 크다 되니까. 그럼 여전히 양의 점수는 5만 다 만족하니 아니? 만족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는 괜찮다. A는 4랑 포개져도 괜찮다. 자, 이번에는 A가 5랑 포개질 때 한번 생각해봐. A가 5랑 포개지면 합집합에 5가 들어가는 거고, 5까지. 그러면 그거의 여집합에 5가 있어 없어? 없죠. 5분의 2에서 없다 그러는데 5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는 둘이 포개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A는 4 이상 5 미만이 되겠죠. 선생님 보기에 알아서 되어 있는데 그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할 때는 저게 이렇게 된 것도 보기 있을 수 있고 둘 다 없는 것도 보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항상. 정확하게 따지는 연습을 하셔. 동호 붙일 수 있겠어? 붙일 수 있겠어? 됐지? 결국은 자 어때? 주어진 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결국 뭘로 바꾼 거야?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푸는 거. 우리 집합에서 많이 했잖아, 그렇지? 어떤 집합에 정수가 몇 개 있을 때, 정수가 누구뿐이 없을 때 했잖아, 그렇지? 그 문제를 그대로 바꿔서 집합 문제인 거다 지금. 집합 문제 잘 돼 있으면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야. 분명히 P라는 조건이 있어. P라는 조건 앞에 뭐가 붙으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건 뭐하더니? 얘는 조건이지만 모든이 붙어버리면 명제로 바뀔 수 있다고 있고요. P이다 앞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어떤 X에 대해서도 P이다라는 게 붙으면 역시 너도 명제로 바뀐다고 했어. 그 명제이기 때문에 얘들이 뭐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자,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모든 X는 전체 집합이 아마 있을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것, 실수 전체가 됐든 어떤 범위를 주든 모든 X, 어떤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 되려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가 다 이걸 만족해야겠죠. 맞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를 만족할 때 이 명제를 참여하라. 전체 집합 중에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반례가 되는 거고 너는 거짓이 되겠지. 됐음? 그럼 이놈이 참이 되기 위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있는 모든 X가 얘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얘를 만족하는 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잖아, 그치? 그게 진리집합 P가 될 거고, 그게 뭐랑 같아야 되니? 전체 집합이랑 같아지면 되겠죠. 모든 원소가 다 P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P를 만족하는 X를 다 끄집어내면 그게 전체 집합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다. 이해됐어?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즉 네 중에서 하나라도 너를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걔가 반례가 되고 거짓이 된다. 두 번째, 자,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 되려면 이들 중에서 얘를 만족한 게 적어도 하나 있으면 되겠죠. 어떤 일일까? 그런 X가 존재하면 되는 거야. 맞니? 그 말은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 원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 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원소가 하나도 없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지만 않으면 무조건 얘 어떤 x에 대해서 너희다라는 거는 참이 명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 놈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x가 한 개도 없으면 어떤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하는 거짓이 되겠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너는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냥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외우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명제를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그 조건들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계속 여러 번 하세요. 이해하면서. 생각의 반복이야.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실제 문제도 풀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200, 몇 번 해볼까? 83번 볼까, 그러면?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보다 크다. 그러면 자연수 1부터 시작하잖아.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 다 이걸 만족하니? 아니지. 2부터는 만족하지만 이럴 때는 성립 안 하잖아. 한 개라도 성립 안 하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야. 그럼 그 반례가 뭐가 될 거고요? x1이 되겠죠. 그지? 자, 어떤 실수 x니까 그런 x가 있기만 하면 돼. 얘를 만족하는 x가 있냐 이거야. 절대값 자체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뭘 들어도 0보다 작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어떤은 거짓이 되겠죠. 됐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 어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잖아. 모든 실수 중에서 x 뭐이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되죠. 성립 안 하는 게 하나 있네. 따라서는 뭐야? 하나만 성립 안 해도 너는 거짓이 되겠지. 왜? 모든 일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뭐가 되고요? 반례가 되겠죠. 됐지? 자, 이제 모든 이야 xy에 대해서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그치? xy에 뭐가 들어가는 간에 절대값 줬으니까 다 0 이상이고 0 이상인 것과 0 이상인 것을 냈으니까 0 이상 나오겠죠. 뭘 넣어도 상관없죠. 반례가 있어 없어? 없죠. 네가 뭐가 된다. 자, 마지막은 어떤이야? 어떤이면 그런 x가 있기만 하면 되지. 하나만이라도. 이거 자연수 중에서 이거 넣어서 0 되는 거 있기만 하면 돼. 있겠니? 자연수면 제곱하면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자연수 중에서 있어 없어? 어떤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서는 x가 없어요. 문제 대충 봐가지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수분하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네. 있네, 두 개나. 따라서는 차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연수 안에서 보는 거니까 자연수 중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지. 없으니까 그럼 뭐가 되니? 거짓이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어떤과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걸 잘 보시라고요. 모든은 전체 집합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족할 때, 하나라도 거짓인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 그게 반례. 어떤은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되겠지. 정리되겠지? 음, 287번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놈의 공집합이 아닌, 저는 위축 치라고 그랬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하여, 자, 다음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A를 찾는 거야. 자, 다음 명제가 먼저 봐. 1, 2, 3, 4, 5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집합 A의 원소다가 거짓이 돼야 된다고. 잘 생각해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야. 1, 2, 3, 4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도 x는 A의 원소다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어떤이 붙은 게 거짓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뭐가 돼야 된다 해서 공집합이 돼야 된다 그랬죠. 얘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을 때 거짓이 되는 거잖아. 어떤이 붙어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을 때 거짓이지. 하나 이상만 있어도 너는 참이 될 테니까. 그치? 됐어?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들 중에서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맞니? 집합 A는 1, 2, 3, 4를 절대로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 거지. 됐지? 집합 A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2의 몇 승이야? 10승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부분 집합은? 물론 부분 집합이 아니니까 하나 빼야겠지만 일단 근데 그 중에서 1, 2, 3, 4는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A가 1, 2, 3, 4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들 원소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하나는 있게 되겠지. 그럼 얘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 될 수밖에 없잖아. 거짓이 되려면 절대로 1, 2, 3, 4로 가지면 안 돼요. 제외시켜야 된다. EMS는 근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한 개 뭐 해야 돼? 빼야겠죠. 몇 개 돼야 돼? 저는 됐어요? 두 번째는 자 말이 복잡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얘들아 봐. 우리 뭘 배웠냐면 어떤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은 뭐가 되고 거짓이 되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뭐가 되니? 참이 되는 거 있죠. 혜린아 몇 반이야? 1학년 몇 반? 1학년 몇 반? 저요? 3반 몇 번? 6번입니다. 6번? 자, 예리고 1학년 3반 6번 소리는 색 졸지 마세요. 자, 이름 부르죠. 단독화되잖아 지금. 자, 어떤 명제, 지금 이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찾는 거지. 그럼 이게 말이 좀 완화받고 헷갈리면 어떤 방법이 있어? 이 명제의 부정은 뭐가 되냐 그러면? 참이 되겠지.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부정 만들면 그건 참이 되는 거겠죠. 맞네? 그럼 얘를 부정해봐. 우리가 어떤을 부정하면 뭘로 바뀐다고 했어? 뭐로 바뀐다고 했죠? 아 그러면 집합 1, 2, 3, 4, 5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는 A가 부정이니까 뭐다? 아니다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명제의 부정이죠.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놈이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A를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맞네? 그럼 뭐야? 더 쉽잖아. 이들의 모든 원소 1, 2, 3, 4가 절대로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며. 결국 같은 얘기야. 근데 좀 더 판단하기가 더 쉽잖아. 말을 해석하기가. 저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다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이것도. 어떤 명제를 주고요. P가 거짓이기 위한 조건 찾는 거야. 조건은 결국 뭐라고 할까? P의 부정이 뭐이기 위한 조건? 참이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랑 같다. 반대로 P가 참이기 위한 조건은 P의 부정이 거짓이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랑 같아. 이게 그냥 그대로 쉽게 파악이 되면 조건이 그냥 풀면 돼. 잘 파악이 안 될 때는 그 부정이 참 또는 거짓이 위한 조건을 풀어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야? 부정의 명제 잘 만드셔야겠죠. 그리고는 또는 그리고를 바꾸고 모든을 어떤을 바꾸고 어떤을 모든을 바꾸시면 돼요. 그럼 에이 승님 난 이거 이해되는데? 아니야 두 가지 다 연습해보시라고. 연습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X는 절대로 A의 원소 될 수 없어요. 1, 2, 3, 4, 5는 절대로 A의 원소 될 수 없으니까 이해 10개 중에서 저 5개는 풀면 안 되죠. 공집합이 아니라서 한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31이 나오겠다. 됐지? 자,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해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 마찬가지잖아. 봐봐. 288번 봐봐.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 돼야 된대. 그럼 이 명제에 뭘 만들어서 부정 명제를 만들어서 그게 참이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이거의 부정이 참이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는 뭐란 얘기야? 거짓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명제가 거짓이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라고. 더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쪽으로. 이해됐니? 응? 그 다음에 유형 11번. 자, 모든과 어떤이 있는 미지수 구하기야. 계속이야.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가 참이 되는 또는 거짓되는 조건을 가지고 미지수 찾는 문제야.
293번 하나 보면 되겠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PQRS에 대하여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의 값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 보자.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해야 된대. 자,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가 성립한다? 참이 된다는 뜻이잖아. 참이 되기 위하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이면 참이 되려면 그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있는 모든 어떤 X를 가져가더라도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고. 맞나요? 그럼 자, 이거의 진리집합 구해봐. 부등식 풀면 된다 그랬죠. x-a는 1하고 -1 사이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a 플러스 1과 a-1 사이의 범위를 하는 거야. 이놈이 어떤 x를 가져오더라도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어떤 x를 가져오더라도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럼 이놈이 요거 안에 포함되어야 하겠죠. 응? 여기에 속하는 어떤 수를 가져가더라도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어떤 수를 가져가더라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 범위가 요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얼마야? 어디 보겠지만 a-1이 있고요. 어디는 보겠지만 a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 근데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x를 다 들고 와도 어떤 놈 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는 0과 1이 여기 안에 분명히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가져가더라도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겠죠. 됐죠? 이렇게 되려면 결국 어때? a-1은 0보다 왼쪽에 있고요. a 플러스 1은 1보다 큰 쪽에 있어요. a는 1보다 작고요. a는 0보다 커요. 아니지? 범위 잡으면 항상 두호까지 확인하라고 했죠.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려면 둘 다 빈 동그라미지. 둘이 겹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둘이 겹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붙여주라고요. 이렇게 따라서 A는 뭐하고 뭐 사이야? 0보다 작고 1보다 작다고 나오거든요. 자, PQ 나왔지? 됐습니까? 자,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놈의 범위가 요 놈의 진리집합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된다. 됐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보자. 0과 1 사이 보면 어떤 실수야? 어떤 일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이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고요? 그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야? 얘는 지금 결국 이렇게 풀어질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x 중에 아무 어떤 한 개라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잖아. 이 범위에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있는 적어도 한 개의 x 값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려면 다시 말하면 얘와 얘 뭐가 있으면 돼?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부분이 존재만 하면 되겠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가 있으면 그 x를 들고 들어가면 얘는 참이 될 테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니? 이거 볼까? 이군요.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겹쳐지는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되겠지. 적어도 한 개만 존재하면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이나 생기면 되는 거야. 인정? 인정? 그럼 자 생각해봐야겠네. 어떻게 겹쳐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겹쳤었잖아. 0과 1이 이렇게 겹쳤었잖아. 0과 1이. 오케이. 그럼 여기 겹쳐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a 빼기 1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 항상 등호 들어가는지 안 되는 거란 얘기야. 1과 a-1 겹쳐지면은 공통분은 생겨 안 생겨? 둘 다 빵과 뚫려있기 때문에 둘이 겹쳐져 있으면 공통분이 없는 거죠. 안 되잖아, 그치? 생겨야 되니까. 그러면 겹쳐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는 2보다 작다. 자, 반대로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0과 1이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0과 1이. 그럼 이렇게 공통분이 생기니까 요 사이의 x는 요걸 만족하겠죠.
됐지? 어떤 일이가 그런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라도 겹치면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결국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돼. 역시 등호. 자, 얘들이 겹쳐지면 공통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둘 다 비어 있으니까. 겹치면 안 되겠네. 공통분 생겨야 되니까 지금. 따라서 a는 어떻다?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지? 제대로 안 했구나. 자, 보자. 만약에 영이 얘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자, 지금 이 조건은 a-1보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더 가도 상관없지. 얘를 넘어서도 상관없지. 이렇게 그려지니까 겹치면 생길 테니까 전체 다 겹칠 테니까. 근데 이쪽이 문제네. 이쪽이 너무 땡겨와서 이쪽이 얘보다 더 커지면은 결국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얘와 얘를 다 만족해야 되겠네. 0은 무조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1은 얘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겹치면 생기겠네. 그럼 둘을 다 만족하는 이 범위니까 결국은 얼마 된다? A는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적다가 되겠다. R과 S가 구해지겠네. 됐지? 응. 그렇게 해서 지금 PQRS가 다 구해져서 답을 낼 수 있을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될 거야. 모든이나 어떤이 붙어있는 명제의 참이되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것을 이 두 문제 가지고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됐어? 모든은 주어진 범위가 없다면 실수 전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체 집합을 갖다 놓고 전체 집합의 모든 x가 다 얘를 만족하려면 전체 집합이 이놈의 집합 안에 포함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중에 일부가 얘를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놈의 집합과 이놈의 범위가 뭐야 돼? 공통되는 부분, 즉 겹쳐지는 부분이 존재만 하면 되겠죠.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수익선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그리그리하면서 찾아주셔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마지막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이 모든 어떤에 대한 집합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우까지만 할게.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명제 역과 대우 아까 다 설명했죠.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야. 그러면 참거짓은 정해진 게 없어. 그 명제 자체 놓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자리를 바꾼 거지. 중요한 거는 대우는 원래 명제와 항상 참거짓을 같이 간다는 것밖에 없다. 자, 문제 297번 할까? P면 Q의 역이 이거 똑같잖아. P면 Q의 역이 뭐야? Q이면 P라지. 얘가 참이 되는데 얘가 참이 된다고. 그럼 뭐야? Q가 P에 포함되니까 수직선 그려서 포함관계 만족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많이 했던 거지? 안 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유형 13번 대우 찾는 문제죠. 300번 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이 아니면 x 빼기엔 0이 아니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자, 봐봐. 대우 하나 동그리 안 돼 있잖아. 근데 봐. 얘가 0이 아닌 조건. 이 편안이 0이 되는 조건이 편안해. 0이 되는 조건이 편하지. 얘도 0이 아닌 조건이 편해서 0이 되는 조건이 편하겠어. 되는 조건이 편하겠죠. 니들의 부정이 더 유리해 보여.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면은 당연히 얘들을 부정해서 만들 수 있는 뭐 대우가 참이 된다는 얘기로는 아셔야죠. 자, 이러면 대우가 얼마 되니? x 빼기 a가 0이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도 0이다. 얘가 참이라는 얘기는 얘가 참이라는 얘기와 똑같이 되어오면 돼요. 어느 거 풀래? 밑에 게 낫지, 그치? 그럼 x가 뭐면 a이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0이고요. 자, 7집합 보자. 이 7집합은 a가 되는 거고요. 얘 7집합 뭐가 되니? 1하고 5가 되겠죠.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7집합 포함하게 성립하는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한다? 1이나 5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모두 상수의 값은 얼마다?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하지만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는 와 대우를 설명하는 유형에 네가 포함되었으니까 그럼 대우를 풀어야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지에서 만났을 때는 조건 자체를 보면서 대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됐지? 0이다가 편해? 0이 아니다가 편해? 당연히 이다가 편한 거야. 부정된 거에 편한데 주어진 명제가 참인데 그 참 그 짓을 바꾸지 않으면서 풀려면 대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 14번까지 보겠습니다. 오, 304번 보시면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PQ를 P 10의 약수 1, 2, 3, 4, 6, 10인데 전체 집합이 지금 8까지만 있으니까 1, 2, 3, 4, 6이야. Q는요 3의 배수가 3, 6 밖에 없죠. 전체 집합 안에서는. 됐지? 그럼 가만 보니까 어때요? P가 Q를 포함하고 있네. P가 Q를 포함하고 있네. 그러면 Q이면 P다가 참이 되네. Q이면 P다 참이니까 이놈의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되네. 이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되겠죠. 됐지? 계속 그 얘기들이야. 계속 나오잖아. 포함관계, 참이명제, 참이명제, 포함관계. 참이명제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도 참이명제 더 나오고. 그치? 다 열어놓고요. 모든 거에서 다 이용하시면 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만 일단 볼게요. 다음 상단노트부터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56쪽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